션 스트릭랜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옥타곤에 들어오면 진짜 동네 체육관에서 스파링하러 온 아저씨 같거든요. 가드는 필리쉘이라고 한 손은 배에 내리고 어깨를 살짝 들어올린 자세인데 솔직히 엉성해 보입니다. 잽도 느릿느릿하고 파워풀한 킥도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꺾고 UFC 미들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파울루 코스타도 이겼고 8연승 중이던 앤서니 에르난데스도 3라운드 TKO로 끝냈는데요. 2년 반 만에 피니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충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다 무너질까요? 비밀은 심박수에 있습니다. 격투기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상대를 빨리 쓰러뜨리려고 풀파워로 때립니다. 풀스윙 펀치, 하이킥, 오버핸드 이런 폭발적인 동작을 반복하면 몸은 순간적으로 무산소 영역에 진입하거든요. 근육에 젖산이 쌓이기 시작하고 팔이 무거워지고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3라운드쯤 되면 가드도 내려가고 턱이 올라오는데요. 스트릭랜드는 정반대입니다. 잽과 원투만 씁니다. 하이킥 거의 안 차고 오버핸드도 거의 안 던집니다. 출력의 50%만 꾸준히 쓰면서 자기 몸을 유산소 영역에 가둬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리 쉘 가드가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원래 필리 쉘은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복싱에서 쓰던 수비 기술인데요. 앞쪽 어깨를 올려서 턱을 보호하고 상대의 파워샷을 어깨로 흘려보내는 기술이거든요. 스트릭랜드는 이걸 MMA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직립 자세에서 전진하면서 숄더롤을 쓰는데 이게 상대 입장에서 정말 미치는 겁니다. 분명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어깨에 맞고 빗나가거든요. 상대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이 엉성한 자세의 아저씨를 쓰러뜨리려고 더 세게 더 많이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무산소 영역에 수렁에 빠집니다. 근육에 젖산이 차오르고 팔은 납덩이가 되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스트릭랜드는 여전히 같은 페이스로 잽을 꽂고 있습니다. 셔독 포럼에서 누군가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그의 카디오가 좋은 게 아니라 그의 출력이 카디오를 좋게 만드는 거라고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장 극적으로 작동한 경기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UFC 293 이스라엘 아데사냐전이었는데요. 이 경기의 숫자를 보면 좀비 복싱의 원리가 완벽하게 보입니다. 아데사냐는 역대 미들급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거든요. 정밀한 카운터, 치명적인 레그킥, 머리를 노리는 정교한 타격, 배당률이 마이너스 650이었습니다. 아무도 스트릭랜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1라운드부터 스트릭랜드는 전진하면서 잽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아데사냐는 평소처럼 뒤로 빠지면서 카운터를 노렸는데 스트릭랜드의 숄더 롤에 계속 막혔습니다. 1라운드 스트릭랜드 유효타 27발 적중률 51%, 아데사냐는 12발의 적중률 30%, 그리고 스트릭랜드가 오른손으로 아데사냐를 넉다운 시킵니다. 아데사냐가 UFC에서 처음으로 넉다운을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트릭랜드의 출력 변화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지쳐서 출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스트릭랜드는 거꾸로였습니다. 4라운드 유효타 38발, 적중률 60%, 5라운드 유효타 36발, 적중률 50%,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반면 아데사냐는 5라운드 내내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매 라운드 20발 전후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데사냐가 지쳐서 출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스트릭랜드의 압박에 갇혀서 자기 리듬을 못 찾은 겁니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는데요. 25분 동안 아데사냐의 머리 타격 적중률이 14%였습니다. 178번 머리를 노렸는데 24발만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ESPN이 기록을 확인했는데 스트릭랜드가 아데사냐의 공격을 65% 방어했습니다. 현역 미들급 1위의 타격 방어율이었는데요. 조 로건이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스트릭랜드의 배를 계속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25분 동안 호흡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놀랐는데요. 그리고 아데사냐 앞에서 보여준 프런트 킥도 언급했습니다. 직립 자세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왼발 앞차기가 아데사냐의 복부를 계속 찔렀는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데사냐가 거리를 못 잡았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49대 46 만장일치 판정승, UFC 역사상 가장 큰 업셋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7월 아부스 마고메도프전은 이 공식의 교과서 같은 경기였는데요. 마고메도프가 1라운드에 미친듯이 풀스윙을 퍼부었는데 스트릭랜드가 실제로 위험했거든요. 근데 스트릭랜드는 그냥 버텼습니다. 이 라운드 마고메도프는 이미 지쳐서
가드가 내려간 상태였고 스트릭랜드가 그대로 전진해서 TKO로 끝냈습니다. 1라운드 폭풍을 견디고 2라운드에 말려 죽이는 전형적인 좀비 복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뒤플래시라는 남아공 선수가 그걸 찾아냈는데요. 2024년 1월 UFC 297 1차전에서 스트릭랜드는 1라운드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유요타 34대 18 잽과 프론트킥으로 뒤플래시를 완전히 밀어냈거든요. 근데 뒤플래시는 아데사냐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부터 바디킥과 레그킥을 쏟아부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뒤플래시의 바디킥 적중률은 37발 중 32발, 86%라는 미친 수치였습니다. 스트릭랜드의 필리쉘은 머리와 상체 수비에 특화된 가드이거든요. 직립 자세라서 다리와 옆구리가 열려 있습니다. 뒤플래시는 머리를 노리지 않고 다리와 몸통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스트릭랜드의 전진 자체를 멈추게 했는데요. 이 경기는 스플릿 판정 48대 47로 뒤플래시가 이겼습니다. 2025년 2월 UFC 312 2차전은 더 처참했습니다. 뒤플래시가 1차전의 데이터를 완전히 학습하고 왔거든요. 레그킥 숫자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1차전 레그킥 적중 24발, 2차전 레그킥 적중 52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1라운드부터 뒤플래시는 잽이 아니라 록킥과 바디킥으로 시작했는데요. 스트릭랜드의 전진 리듬을 아예 원천 차단해버렸습니다. 4라운드에는 스트릭랜드의 코뼈를 부러뜨렸고 결과는 만장일치 50대 45 UFC 역사상 가장 일방적인 타이틀전 중 하나였습니다. 뒤 플래시가 증명한 건 이겁니다. 좀비 복싱의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머리를 노리지 않는 것. 필리쉘 가드의 빈자리인 다리와 옆구리를 치면 전진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절대 초조해하지 말고 아래를 공격하라. 그러면 좀비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릭랜드는 이걸 인정했을까요? 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쉬었다가 에르난데스를 상대로 똑같은 스타일로 돌아왔거든요. 에르난데스는 8연승의 기세로 미들급 최고의 그래플러로 평가받던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에르난데스는 뒤플래시가 아니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스트릭랜드를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경기 내내 테이크다운 시도가 단 한 번이었고 그마저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그리고 잽 싸움에 말려들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3라운드 동안 잽 하나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총 타격 92 대 62. 에르난데스는 점점 초조해졌고 결국 좀비 복싱의 공식대로 무산소 영역에 빠졌는데요. 3라운드 에르난데스는 이미 지쳐 있었는데 뭔가 돌파구를 만들려고 클린치를 걸며 레벨 체인지를 시도한 순간 스트릭랜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바디에 무릎을 꽂았습니다. 숙이면서 들어오는 타이밍에 올라오는 무릎. 이건 그냥 운이 아니라 3라운드 동안 설계한 덫이었습니다. 이 무릎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냐면 사람의 갈비뼈 중 6번에서 10번 늑골은 버킷 핸들이라는 구조로 움직이는데요. 양동이 손잡이처럼 좌우로 벌어지면서 흉곽을 넓혀 호흡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부위에 무릎이 정확히 박히면 늑골의 확장 메커니즘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숨을 쉬려 해도 갈비뼈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몸이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미 젖산으로 가득 찬 근육에 산소 공급까지 끊기면 그 순간 몸은 완전히 셧다운됩니다. 에르난데스가 무릎 한 방에 접혀서 뒤로 물러났고 스트릭랜드는 경기 내내 처음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케이지에 몰린 에르난데스에게 어퍼컷과 펀치를 퍼부었고 결국 2분 33초 TKO 2년 반 만에 피니시였습니다. 스트릭랜드의 체육관 동료들은 이 사람이 매일 20라운드 이상 스파링을 돈다고 증언합니다. 일반 선수들이 5라운드 스파링이면 지치는데 스트릭랜드는 20라운드를 뛰고도 숨이 안 차거든요. MMA 트레이너 사라 롱은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스트릭랜드의 몸은 하루 종일 버텨야 한다는 걸 학습했다고요. 그래서 좋은 수비와 출력 조절이 스타일에 완전히 새겨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훈련에서부터 좀비 복싱을 체화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짧은 스파링이 아니라 긴 스파링을 통해 몸의 효율을 각인시키는 것. 다른 사람이 3라운드용 에너지를 쓸 때 스트릭랜드는 20라운드용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3라운드가 끝났을 때 상대만 지쳐있는 거죠. 경기 후 스트릭랜드는 챔피언 함자트 치마예프를 콜아웃했는데요.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지만 이 사람은 상대의 체력을 수학적으로 파괴하는 과학자입니다. 물론 뒤플래시처럼
아래를 공격하면 시스템이 흔들리는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뚫으려면 먼저 좀비 복싱에 블랙홀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옥타곤 안에서 가장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상대를 끝내는 법을 아는 선수, 그게 션 스트릭랜드고, 그래서 이 아저씨를 막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